얘들아 같이 한번 볼게요. 좀 이따가. 얘들아 일단 아까 그 마지막에 설명했던 내용들 있지. 그 인수정리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거.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일단은 지금 그 4-6 그러니까 기본 문제 4-6의 세 번째 문제 보면 일단 이 차수가 몇 차니? 4차식 인수분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얘를 0으로 만든 x의 값을 찾아주셔야 되고 x에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 같은 거 대입해보라고 했지. 1을 대입을 해주면 1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2까지 해가지고 0이라는 걸 찾으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얘들아 하나 더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얘를 x-1로 나누고 그 몫을 찾아냈어. 그러면 그 몫은 몇 차식이야? 얘들아 몫은 몇 차식일까? 얘를 봐봐. x-1의 형태로 두고 나서 뒤에 무언가가 곱해진다고 치면 얘는 3차입니다. 그래서 이 3차식 인수분해하는 것 또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해야 되니까 요 식을 0으로 만든 x값을 하나 더 찾아주셔야 돼요. 그 x의 값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을 대입을 했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 이런 숫자를 대입을 해보시면 16,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 플러스 2라는 거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인수분해 할 때 1, 자 3창의 개수 0이니까 0, 그 다음에 4가 아니라 마이너스 4, 1, 2까지 써주시고 니은자 써준 다음에 여기 1, 1, 1, 1,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까지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2, 0. 그 다음에 한 번 더 마이너스 2 넣어주시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2 해서 0이 됩니다. 그럼 봐봐. 결론은 여기 x-1을 인수로 가지며 x 플러스 a까지 인수로 갖고 마지막에 이 친구는 항의 개수가 몇 개니까 3개니까 몇 차식? 2차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까지 써주시면 끝입니다. 하시겠나요? 하는 방법 알겠니? 그래서 인수정리를 2번 이용해서 조립제법도 그냥 2번에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x 마이너스 2가 뭐야? x는 마이너스 2가 뭐야? 16 마이너스 19 앞에. 이건 뭐야? x는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되냐고? 이게 뭐야? 나타내는 x 마이너스 2 넣었다고. 대입했다는 뜻이야. 1을 대입했다고. 그때 시계값이 0이 된다고. 첫 번째 단계에서는 시계값을 0으로 만든 x를 찾자 요거잖아. 찾고 났을 때 반대로 x-1과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 라는 뜻이야. 알겠지?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해보셨다면 알겠지만 우리가 그냥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2나 그 다음에 뭐 3 같은 것들 다 대입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해보면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2 마이너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1로 0이 되지가 않아.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다고 쳐봐.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로 0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과, 자 얘들아 추가로 하나만 더 봐봐. 음수를 넣었더니 싹 다 마이너스가 되지 않니? 음수 넣어주면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그래서 음수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음수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시계값이 0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창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말고 그냥 양수값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봐봐. 최고창의 약수는 1과 2지. 근데 1일 때는 정수가 되고 정수 엔간한 거 넣어봤자 큰 의미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최고창의 약수 중 2를 써주시는 게 맞고, 요 마이너스 1의 약수는 그냥 1의 약수인 1. 그래서
2분의 1만 한번 넣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을 넣어보시면 2 곱하기 8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4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3 마이너스 1로 0이 된다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고, 그래서 결론은 x 마이너스 2분의 1을 인수로 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자, 조립제법 쓸게요. 조립제법 써보면 2 마이너스 3 3 1,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 써주시고 2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1 해서 0으로 잘 떨어집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x 마이너스 2분의 1에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까지 써줘서 그냥 마무리 하셔도 되는데, 사실 그렇게 예쁘지가 않아. 여기 다 2배가 돼 있지. 그럼 여기를 나누기 2, 즉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시고 여기에는 다시 곱하기 2를 계산을 해주시면 2x 마이너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곱해져 있는 그 형태가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마지막 계산까지 해주시는 게 약간 보기에 예쁘니까 저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잘 안 풀린 거 있다면 정리를 해주시고, 정리가 다 끝나셨다면 정석책 집어넣지 마시고 그 91쪽에 나와 있는 거를 읽어보세요. 정석책 91쪽. 91쪽부터 쭉 읽어보세요. 요게 정리가 끝났다면. 알겠지? 다 정리가 된 게 확인이 되고 나서 시작을 할 테니까. 그리고 91쪽을 못 읽었더라도 그냥 바로 시작을 할게요.
얘들아 여기 한번 봐주세요. 자, 우리가 그 여기 5단원 정석책 기준으로 실수라는 단원이 있는데 요쪽 단원은 그 약간 한 단원으로 묶기는 좀 애매하고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문제 풀 때는 가끔 가다가 튀어나와서 좀 잘 알아둬야 되는 것들? 그냥 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것들 좀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 이런 친구들이 나오기는 하니까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절대값, 처음에 절대값 얘기부터 할게. 그럼 왜 실수 단원에 절대값이 있냐? 다음에 배울 너희가 읽어본 그 복소수라는 단원에서는 절대값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다 실수인 체계, 실수 체계 안에서만 돌아가는 내용들이니까 그렇게 참고만 좀 해주세요. 자, 일단은 절대값이라고 하면 우리는 원점에서가 아니라 원점에서. 이건 뭐 쓰면서 들어주셔도 됩니다. 뭐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봐봐, 절대값 x라고 되어 있으면 x라는 친구가 원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라는 뜻이어서 너희가 그냥 쉽게 알다시피 x가 0 이상이면 그냥 x를 그대로 써셔도 되고, 그 다음에 x가 반대로 0 미만이면 마이너스 x라고 쓰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요거야. 절대값 x 하나만 나와 있으면 괜찮은데 절대값 x가 하나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에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친구는 기준을 잡을게요. 기준이 절대값 안쪽이 0, 절대값 안쪽이 0이 되는 상황을 기준으로 잡을 거야. 즉 x는 마이너스 1과 2를 기준으로 잡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와 x가 2일 때를 기준으로 잡아서, 자, 이쪽 영역 로마 숫자 1번, 이쪽 영역 로마 숫자 2번, 이쪽 영역 로마 숫자 3번이라고 들게요.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니? 저 절대값을 풀매 있어서 절대값 안쪽이 0이 되는 마이너스 1과 2를 기준으로 삼을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 숫자 1번의 경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 있지. 그래서 자, 여기 절대값 x 플러스 1하고 절대값 x 마이너스 2를 계산을 할 거야. 그래서 한 번 더 쓸게. 절대값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절대값 x 마이너스 2. 여기에 대해서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 친구가 음수가 되고 이 친구도 음수가 되기 때문에 둘 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 해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지? 절대값을 푸는 방법은 절대값이 2개 이상 나와 있을 때 절대값 안쪽을 0으로 만든 x의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쪼개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1 이상. 여기에 왜 이상을 붙였냐면 아까 앞에서 마이너스 1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에선 마이너스 1을 포함시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2보다 작을 때.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절대값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2를 계산을 함에 있어서 어쨌든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x 플러스 1은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양수가 들어가요. 이 친구는 아직까지도 음수니까 결국에 계산을 해서, 자, 여기에는 그대로 얘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그래서 3이라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요거 계산은 그냥 암산으로 처리를 해놓을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가 여기 세 번째 영역이니까 2 이상일 때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절대값 x 플러스 1에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2 이걸로 계산을 해줄 거고, 자, 여기 앞에 있는 게 양수, 뒤에 있는 것도 양수,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결국에 둘 다 절대값이 그냥 사라져서 2x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뭐 여기까지 해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신가요?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갈게. 다음 거 바로 해도 될까? 자, 일단은 절대값 연산 성질이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절대값 a라는 친구는 무조건 0 이상이야. 그래서 등호가 그 얘들아 등호 뭔지 알지? 여기 찍혀져 있는 요거 등호는 a가 0일 때 성립이야. 요거는 아셔야 됩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 0이 된다라는 게 나올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봐봐. x 플러스 2 더하기 y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식이 있어. 요건 쓰지 마.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이고 y가 3인 상황 말고는 안 되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요런 얘기야.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등호가 성립할 때 0이 된다. 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봐봐. 자, 절대값 마이너스 a는 그냥 절대값 a랑 같습니다. 그리고 괄호하고 한번 써주세요. 요것도 많이 나와. 자, 마이너스 a의 제곱은 얘들아 괄호 말고 화살표 쓰자. 마이너스 a의 제곱은 그냥 a의 제곱이랑 같아요. 알겠지? 요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어서 세 번째 거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라는 친구는 그냥 절대값을 합쳐서 a 곱하기 b라고 써주셔도 돼요. a랑 b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생각을 해봐도 요거는 그냥 성립을 합니다.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요거는 그냥 받아들여서 쓰시면 되고, 그 다음 네 번째 자, a의 제곱과 절대값 a의 제곱이 같은데 얘는 언제 쓰이는지 한번 볼게. a의 제곱과 절대값 a의 제곱이 같아요. 이것도 받아들일 수 있지 혹시? a가 양수인 상황은 그냥 양수값, a가 음수라고 치면 어차피 제곱해서 양수가 될 거고 절대값을 붙이고 나서 제곱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5라고 해봐. 5의 제곱이나 절대값 5의 제곱이나 똑같지. 근데 마이너스 5라고 생각해봐. 마이너스 5의 제곱은 25. 절대값 마이너스 5의 제곱은 25.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예시 한 번만 볼게요.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3 절대값 x 플러스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치면 이 2차 방정식을 풀매 있어서 여기 x가 0보다 클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 나눠서 푸는 게 원래 정배가 맞기는 하지만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 있잖아. 어차피 x제곱이랑 절대값 x제곱이 같다고 했지. 이렇게 했지. 그러면 절대값 x를 한 문자로 생각을 해서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절대값 x 마이너스 1에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0이야. 그래서 요거 이쪽으로 올려서 쓸게요. 결론은 절대값 x가 1 또는 2가 되는데 요거는 사실 x가 자 1도 되지만 x가 1일 때도 절대값 x가 1이지만 마이너스 1일 때도 뭐가 돼? 1이 됩니다.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2, 마이너스 2라는 해를 갖게 돼요. 얘들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알겠지 무슨 뜻인지? 해가
해가 4개입니다. 알겠지? 이거 나중에 공통수학 2에서 배웠는데 그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좀 이상하게 생겼어. 생긴 모양 자체가. 나중에 그거는 정석책에 나와 있긴 한데 조금만 있다가 X절편이 4개예요. X절편이 4개입니다. 뭐야? 공수원 배웠어? 네. 처음 배운 거야? 한 번 배웠었어? 네. 어. 여기서 정보치고 부담을 가져. 아 그래? 자 그 뭐지?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주제를 좀 볼게요.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요거는 사실 그 선행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내신 시험 볼 때 좀 많이 나오는 주제니까 좀 잘 알아두시면 공부할 때 좀 편합니다. 가우스 기호라는 게 있어요. 얘는 그 구분 없이 그냥 쓸게. 일단 봐봐. 가우스 X라고 읽거든. 가우스 X라고 읽습니다. 이 친구는 그 의미하는 게 자,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야. 이렇게 그 뭐지? 문제에서 이 가우스 기호가 뭘 의미하는지 나올 거고 가우스 기호가 아니더라도 요 대문자 대괄호 기호가 아니더라도 다른 기호를 통해서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 값은 어쨌든 간에 정수라는 사실이 중요해. 어쨌든 요 괄호 기호를 붙이잖아. 그럼 무슨 수가 된다고? 정수가 됩니다. 다시 요 대괄호를 붙이면 뭐가 된다고? 정수값이 돼. 안에 있는 게 어떤 수든 간에 정수값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써볼게. 요 친구는 어쨌든 n이라는 정수야. 자 그러면 n이 되려면 요 대괄호를 씌워서 n이 되려면 x는 어떤 상태여야 할까를 볼 거야. 그러면 요거 밑에다가 예시를 적어줄 거니까 그냥 한번 보세요. 잘 봐봐. 얘들아 이거는 몇일까? 자 크지 않은이라는 걸 해석을 해보면 작거나 같음을 의미합니다. 크지 않다야. 크다라는 거에 부정이니까 크다라는 사실을 다 제외한 나머지 같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크지 않은 요 위에다가 작거나 같다. 요거까지만 써두시고 이제 잠깐 펜 쓰는 거를 멈추시고 한번 내가 말하는 거를 봐주세요. 자, 가우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들 1, 0, 마이너스 1 이런 숫자들이지. 그 중에서 가장 큰 거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 1.3보다 같은 같은 건 없으니까 작은 정수들 1, 0, 마이너스 1 이런 숫자들 중에서 가장 큰 거니까 1이야. 그럼 좀 숫자를 더 높일게. 1.9999 자, 1.9999보다 더 작은 정수들 1, 0, 마이너스 1 중에서 가장 큰 값 1. 근데 얘가 2가 된 순간 바로 2로 올라갑니다. 자, 그럼 봐봐. 가우스 값이 1일 때는 1, 1보다 더 클 때도 1, 더 클 때도 2에 아주 가까울 때도 1이라는 것은 n일 때도 n. 근데 n 플러스 1이 되기 직전까지는 뭐가 된다고? n이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지? 만약에 요게 잘 기억이 안 나시면 나처럼 한 번씩 써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 내가 수업할 때 까먹은 거야. 잘 기억을 못 하거든. 내가 기억력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억이 안 나서 애들한테 그냥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니? 라고 물어봤어. 그래서 다 뭐 납득을 하고 집에 갔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니? 얘는 그냥 단순함기는 좀 어렵습니다. 단순함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숫자를 한 번씩 넣어가지고 다시 찾아보는. 근데 좀 빠르게 찾아야 되겠지?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요거까지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자, 봐봐. 이렇게 한번 해볼게. 참고. 여기에다가 루트 2 이렇게 썼어. 그럼 얘는 1이지. 왜? 여기 루트 2라는 숫자는 대략
1.414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니? 그래서 얘는 1이야. 그러면 결론은 요 1이라는 친구는 1.414에 1에 해당하지. 정수 부분을 의미합니다. 알겠지? 정수 부분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내신 시험에 단골 주제예요. 알겠지? 저 가우스 기호는 3학년 1학기 내신 시험에 단골 주제입니다. 안 나왔을 수도 있어. 근데 이 기호가 안 나온 거지 정수 부분을 묻는 얘기는 나옵니다. 알겠지? 알겠지? 저 괄호 기호가 바뀌어서 나와. 요 가우스 기호가 바뀌어서 다른 기호로 쓰여. 근데 정수 부분을 나타낸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얘는 정수 부분을 의미하고 요거까지. 결론 가우스 X 그 자체는 X의 정수 부분을 의미하는 기호입니다. 알겠지? 요게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정석책으로 너희가 미적분까지 공부를 하게 된다면 또 나오는 얘기니까 잘 알고 계세요. 루트 2. 아니 지금 x가 루트 x가 루트 2라고 써야지 1이지? 루트 x의 정수 부분은 나도 모릅니다. 왜? x가 뭔지 모르니까. 실제 숫자로 예시를 든 거야. 요거까지만 좀 간단하게 보고 다음 단원 복소수 단원으로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정수 혹은 자연수 자체를 분류할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분류해 볼게. 자연수를 두 종류로 분류할 거야. 두 종류로. 그러면 좀 가장 괜찮은 게 홀수 짝수. 동의할 수 있니? 홀수랑 짝수로 분류하면 딱 두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는 홀수라고 써주고 밑에는 짝수라고 써줄게요. 그러면 짝수는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 2 곱하기 n. 그러면 여기에서 n은 무슨 수면 돼? 자연수면 됩니다. 1부터 시작하는 1, 2, 3, 4, 5, 6, 7, 8, 9, 10을 넣어주시면 짝수는 2n이 만들어져요. 자, 근데 홀수라는 친구를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2n 플러스 1. 얘들아, 이거 홀수 맞니? 홀수 맞는데 n은 몇부터 시작해야 될까? 0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n을 자연수로 맞춰주기 위해서는 홀수라는 친구를 2n-1로 써주시는 게 조금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분류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 참고 써놓을게. 참고. 자, 내가 수업을 하면서 약간 이런 질문을 받은 경우가 있었어요. 자연수를 소수랑 합성수로 분류하면 되지 않나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닌 숫자가 있어. 그게 뭘까? 1이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소수랑 합성수 얘기도 너네 그 내신 있잖아. 2학년, 3학년 내신 시험 있지? 학교 내신 시험. 약간 특히 그 뭐지? 3학년 1학기 시험 단골 주제입니다. 그래서 소수가 뭔지 합성수가 뭔지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지? 자, 자연수는 이렇게 분류돼. 1. 소수, 합성수. 그래서 그 두 종류로 분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럼 얘들아 잘 봐봐. 여기 위에 있는 거 보면 자, 이게 곱의 형태로 나타냈지. 우리가 가장 최근에 배운 게 뭐야? 나눗셈이지. 다항식의 나눗셈이지. 그럼 얘도 나눗셈 관점에서 잘 봐봐. 2n-1이라는 숫자를 여기에서 2에다가 n-1 써주고 플러스 1 이렇게 써도 괜찮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2에다가 무언가가 곱해져 있고 추가로 더해져 있는 형태야. 그러면 나눗셈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2로 나눴을 때 몫이 n-1이고 나머지가 1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수라는 거는 결국에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인 수들? 1인 수들. 짝수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수들. 그래서 정수를 K 종류로 분류한다고 치면 분류 K로 나눈 나머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왜 이렇게 한국어를 못 쓰지? 기준. 다시 정수를 K 종류로 분류할 거야. 분류. 그러면 K로 나눈 나머지를 기준으로 할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는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종류로 할게. 그러면 몇으로 나눈 나머지? 4로 나눈 나머지. 4로 나눈 나머지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일 수도 있지. 그래서 크게 4가지로 이렇게 돼요. 4n 플러스 1 4로 나눈 나머지가 1 4n 플러스 2 4n 플러스 3 이렇게 4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참고로 알고 있어야 될 게 얘들아 4n-1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일까? 아니 그러니까 4n-1이라는 숫자 있잖아. n은 뭐 정수고 4n-1을 4로 나눈 나머지가 몇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 1이 맞을까? 맞아. 요 4n-1이라는 친구는 4 곱하기 n이니까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라는 나머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4n-1이라는 친구를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자, 4n-4가 아니라 1 더하기 3 이렇게 써줘야 돼. 그래서 나머지는 3이에요.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5단원 내용이 마무리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냥 알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이렇게 분류를 할 거고 뭐 절대값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가우스는 뭐 어쩌고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칠판 정리하고 6단원 내용을 설명을 할 거니까 그 뭐지? 지금 실수단원 정리해둔 거 있잖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지금 그냥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그냥 딱 읽고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넘어가 주세요.
적었어? 내가 퀴즈를 냈는데 못 맞춘다면 각오가 되어 있니? 알겠지? 좀 잘 읽어보시고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꾹꾹 눌러 담아주세요. 다음 내용 설명하려면 좀 풀타임이 필요해서 그래. 이게 칠판도 정리하고 다시 좀 독서서 생각 정리도 좀 한 다음에 나눗셈까지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조금 어렵습니다. 오늘 풀어준 문제도 나오고. 이거 오늘 시험 어려워요. 진짜 조금 어려워. 그냥 첫 시간에 했던 거랑은 좀 그땐 너무 쉬웠고 사실. 얘들아 이제 들을 준비 됐니? 그 개백문 새로운 페이지가 아니라 그냥 그 이어서 필기를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복소수라고 하면 어쨌든 수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아 요거는 필기하지 마시고 좀 이따가 필기할 시간 좀 줄 테니까 내가 그냥 필기하면서 들으세요라고 하는 파트가 있을 거야. 복소수 연산 파트니까 거기는 필기하면서 들어주시고, 지금 요쪽 내용은 다들 처음 본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할 거니까 그냥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바로 앞에 실수라는 단원을 공부를 했는데, 지금까지 배운 숫자 체계라고 하면 실수까지가 전부야. 그럼 실수의 좀 성질을, 특징을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제곱했을 때 몇 이상이 되지? 0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즉 루트 안쪽이 음수가 되는 수는 과연 세상에 없을까라는 고민부터 시작을 해. 자 그래서 수학자들이 그 근해 공식이라는 걸 만들어 봤더니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얘기를 했지. 2차 방정식의 근이.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거야. 좀 별론 거야.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근을 세팅을 해두니까 상황에 따라서 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왜? 루트 안쪽이 0보다 커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해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좀 요상한 결론이 나온 거야. 그래서 수학자들이 그냥 그러면 이 루트 안쪽이 음수가 되는 숫자도 수라고 하자. 그걸 우리가 좀 허수라고 얘기를 붙여주자라고 해주니까 뭔가 과학적으로도 뭔가 좀 잘 맞는 부분들이 생겨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네가 대학교 가서 공학을 배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배우면 이상하게 허수가 많이 나오긴 하거든. 근데 왜 나오는지는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저도 잘 납득이 안 됐어요. 나도 그런 거를 전공을 했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허수가 딱 하고 튀어나오지만 갑자기 왜 나오지? 약간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 어쨌든 제곱했을 때 뭐가 되는 수?
음수가 되는 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허수 i라고 하면 이렇게 해볼게.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요거를 우리는 허수 i라고 써줄 거고, 자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며, 요거 되게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i라는 친구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게 하기 위해서 루트에 마이너스 1이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봐봐, 세상에, 그러니까 i라는 거를 정의 내리면 세상에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가 i 하나만 있을까? 그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에 있어. CF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i라고 하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i의 제곱이라는 요 친구도 마이너스 1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까지 아셔야 됩니다. i의 정의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이고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을 해줘. 근데 실제로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는 i뿐만 아니라 무슨 i도 있다고? 마이너스 i도 있습니다. 요거까지 아셔야 돼요. 알겠지? 무슨 뜻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복소수라는 거를 표현해 줄 거야. 우리가 예전에 무리수라는 걸 처음 배웠을 때 루트 2 무리수이지. 근데 이것만 공부했니? 아니야. 여기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3이라는 정수를 붙였어도 이 하나의 숫자는 뭐가 된다고? 무리수가 된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i, 2i, 3i, 4i 이런 것뿐만 아니라 i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인 1을 붙였어도 우리는 그거를 허수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자 우리가 복소수를 표현할 때, 자 어떤 복소수 z, 하나의 복소수 z가 있다면 얘를 a 플러스 b의 i라고 써주고, 자 여기서 진짜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여기에서 a와 b는 실수라는 사실이 굉장히 정말 어마무시하게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알겠지? a하고 b는 무슨 수라고? 실수라고. 이 말이 붙지 않으면 복소수 자체가 지금부터 내가 설명하는 모든 것들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자 여기에서 a가 미안 다시 할게. 자 첫 번째, 여기서 b가 0이라고 하면 z는 a만 남아있는 상황이지. 그럼 z는 무슨 수라고 할 수 있어?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a가 0이면 z는 실수야. 근데 봐봐, a가 실수라는 조건이 없어. a가 실수라는 조건이 없고 b만 0이래. 그러면 z는 a가 되지. 그럼 z는 실수야? a가 실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z는 실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지? 이거는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요 빨간색으로 써준 게 정말 진짜 너무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얘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b가 0일 때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거꾸로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면, 이거 2면 그 생긴 모양 자체가, 여기에 생긴 모양 자체가 bi 꼴이지. 자 요런 친구와 이 i, 요런 친구를 비교해서 보면 요 친구는 순수하게 딱 허수만 있지 않아? 그래서 순허수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z는 순허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a가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라면 그냥 얘가 온전히 살아있지. 그래서 요거이면 z는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표현을 해줘요. 알겠지? 뭐 별거는 없습니다. 그냥 순허수는 아닌데 허수야 라는 뜻이야.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여기에서 조금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는 게,
여기에서는 B가 0이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는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라고 했지. 왜 얘는 A가 0이면 안 된다라는 말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면 A가 0이어도 실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지? 다시 여기에서 B가 0이기만 하면 돼. A는 0이든 0이 아니든 상관이 없어. 그렇지 않아? 어쨌든 실수가 되잖아.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참고 1번, 우리가 A는 실수 부분, 그 다음에 B는 허수 부분이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얘들아, 요 허수 부분이라는 게 허수값을 의미해? 아니야. 정확하게 i에 곱해진 무슨 값이야? i 앞에 곱해져 있는 b는 무슨 수라고? 실수라고. 알겠지? 우리 다항식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숫자만 얘기하는 거야. 숫자만. 그러니까 문자가 섞여져 있는 식을 하는 게 아니라 숫자만 하고 있다고. 다시, i 앞에 곱해져 있는 b는 어떤 수라고? 실수입니다. 알겠지? 실수야. 그래서 i에 곱해진 무슨 수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실수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볼게. 마이너스 i라는 수의 실수 부분, 몇일까? 0입니다. 그러니까 실수 부분이야. 실수 부분. 마이너스 i야. a가 몇이어야 돼? 0이라고 안 보이면 0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이라고 써줘야 돼. 알겠지? 얘들아, 요거 이해됐니? 마이너스 i라고 쓰면 안 되고 i 앞에 곱해져 있는 수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실수 부분은 진짜 순수하게 i가 없는 부분, i가 곱해져 있지 않은 부분. 알겠지? 그래서 얘도 써둘게요. i가 없는 부분이야. 알겠지? 무슨 뜻인지? 실수 부분은 i가 없는 부분,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i가 곱해져 있는 실수값. 그럼 하나만 더 볼게. 예준아, 실수 부분. 1 플러스 루트 2. 루트 2도 실수입니다. 1 플러스 루트 2. 알겠지? 그럼 허수 부분은? 그렇죠. 허수 부분은 0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알겠지? 보면 알겠지만 진짜 되게 별게 아닌데 낚이기가 굉장히 쉬워요. 알겠지? 자, 본인이 그냥 좀 마음속으로 1이라고 생각을 했다. 좀 잘 알아두고 넘어가 주세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z제곱을 볼게. z제곱을 볼 건데, 우리가 허수를 계산할 때, 복소수를 계산할 때는 그냥 원래 하듯이 해주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 곱셈 공식이나 뭐 이런 것들 배웠잖아. 그런 거 연산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z가 a 플러스 bi 그리고 ab가 실수라면 우리 z의 제곱은 계산할 때 a 플러스 bi의 제곱이니까 앞에 제곱 뒤에 제곱 한 다음에 두 개 곱해서 2배 해주면 되지. 앞에 제곱하면 뭐의 제곱이야? a 제곱이지. 뒤에 거 bi의 제곱이야. 얘들아, bi의 제곱이야. 그럼 일단 b제곱 나오지. 얘들아, i 제곱이 뭐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b 제곱이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곱해서 2배 해주면 2abi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봐봐. 요 z의 제곱이 두 가지 양의 실수, 음의 실수가 되는 상황이 있어. 그럼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실수가 되려면 이 허수 부분이 몇이 돼야 돼?
얘들아, 허수 부분이 몇이어야 실수가 된다고? 0. 알겠지? 다시. 실수 부분이 아니라 허수 부분. 이 AB가 0이 돼야 돼. 이 AB가 0이라는 거는 뭐를 의미해? 둘 중 하나가 몇이라는 걸 의미해? 0. 그럼 봐봐. A가 0이라고 생각해봐. Z제곱은 뭐만 남아? A가 0이면 Z제곱은 뭐만 남아? 마이너스 B제곱만 남습니다. 자, 마이너스 B제곱은 음수가 맞아? 왜? B가 실수이기 때문에 음수가 맞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숫자를 도입했잖아. 자, 예를 들어서 X라는 숫자가 있는데 얘가 0보다 크대. 맞는 말이야? 0 이상이대. 맞는 말이야? 아니야! 이제는 허수라는 숫자도 생겼다고. I라는 숫자도 안단 말이야. 그럼 제곱했을 때 무작정 0 이상이라고 할 수가 없어. 알겠지? 다시. 어떤 숫자 X가 있는데 제곱하면 0 이상이야. 맞아, 틀려? 아니야. 발레라는 게 있잖아. I라는 숫자가 추가로 생겼으니까 0 이상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근데 X가 실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 바로 하고 X는 실수야. 얘들아, 이건 맞아, 틀려? 이건 맞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떤 거를 제곱했을 때 0 이상이다를 쓰기 위해서는 그 수가 실수임을 밝혀주셔야 돼요. 알겠지? 그게 없으면 허수도 가능한 거니까. 알겠지? 우리가 아는 게 늘었으니까 조건이 추가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거를 배우기 전까지는 그냥 제곱하면 0 이상이다 맞잖아. 아는 게 거기까지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제곱했을 때는 0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실수라는 조건이 붙어야 된다고. 이거 고작 요거 하나 배워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고 이제는. 알겠지? 무슨 뜻인지. 자, 그래서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워지는 게 수학이에요. 뭔가 계속 조건이 추가로 붙어야 되니까. 자, 어쨌든 보면 A, B가 실수라는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A가 0이라면 Z제곱은 마이너스 B제곱이 돼요. 그래서 그게 음의 실수라고 할 수 있어. 알겠지? 자, 봐봐. 음의 실수. B가 0이면 Z제곱은 A구나. 미안합니다. A가 0이면 Z제곱은 마이너스 B제곱으로 음수가 가능해. 그래서 음의 실수가 되기 위해서 Z는 A 버려야 되지. 순허수라고 하셔야 돼요. 얘들아, 이거 이해됐니? 자, Z제곱이 몇이 되기 위해서는, 음의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Z는 뭐여야 된다고? 순허수가 되어야 한다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양의 실수야. A제곱이 살아있어야 돼. 반대로. 왜? A제곱은 양수가 맞아? A가 0이 아닐 때 A제곱은 양수가 맞을까? 맞아. 왜? 실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얘는 B가 0이어야 돼. B가 0이면 Z의 제곱은 뭐야? A제곱으로 양수입니다. 그래서 Z는 무슨 수야? B가 0이니까 실수야. 알겠지? 그냥 실수야. 알겠지? 무슨 뜻인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 좀 해두세요.
얘들아 추가로 더 쓸 시간 줄 테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니까 복소수 정의 정도만 한 다음에 연산이랑 뭐 그런 것들 그거는 뭐 다음 시간에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 그래서 일단은 봐주세요. 요거 하고 나서 정리 다 되면 숙제 좀 같이 볼게요. 일단 세 번째 허수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복소수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제곱하면 0 이상이 되는 실수와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될 수 있는 허수라는 거를 다 합친 개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라고 하는 것처럼 허수는 뭐를 의미한다? 복소수는 뭐를 의미한다고? 실수와 허수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 실수에다가 허수를 더하면 이거는 무슨 수라고 할까? 실수일까 허수일까? 실수 더하기 허수는 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지? 그 이유가 뭐냐면 a 플러스 bi에서 b가 0이 아닌 실수이면 Z는 뭐가 돼? 허수가 돼야 알겠지? 순허수가 아닌 허수든 아니면 순허수든 둘 다 허수니까 허수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허수는 대소 비교가 불가능해. 대소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자, 그 수직선 위를 실수로 전부 채울 수 있을까? 맞아, 전부 채울 수 있다고 배우지. 수직선 위를 실수만으로 전부 채우기가 가능합니다. 그 말은 허수는 뭐가 수직선 위에 들어갈 수가 없어. 알겠지? 자, 요 말은 허수는 수직선 위에 표현이 불가능해. 그래서 대소 비교가 안 됩니다. 알겠지? 그리고 추가로 이어서 자, 대소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는 양수 개념이랑 음수 개념이 없다라는 뜻이야. 양수가 뭐야? 0보다 크다라는 게 양수지. 얘들아, 그러면 i 마이너스 i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일까? 아니야. 알겠지? 얘는 그럼 무슨 수야? 모릅니다. 알겠지? 양수 음수 둘 다 아니에요. 양수 음수라고 하면 실수에만 존재하는 개념이 알겠지? 그래서 그 허수는 양수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양수하고 음수는 실수에서만 사용합니다. 근데 허수 있잖아. 세 번째 허수 대소 비교는 안 되지만 연산 법칙 적용 가능합니다. 알겠지? 그 크기 비교가 안 될 뿐이지 연산 법칙은 적용 가능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고 정리가 다 됐으면 숙제 못한 부분 마무리 하셔도 됩니다. 맞아. 그런 연산 법칙. i 곱하기 0은 0. 곱셈에 대한 연산 법칙. 그런 것들은 다 적용이 되고 그런 연산에 관련된 것들은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